조선왕의 어머니 14편,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너무 많이 말했고, 너무 많이 움직였고,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어머니의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불꽃처럼 살다 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642년 나는 청풍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김육은 대동법을 추진한 영의정이었고 아버지 김우명은 청풍부원 군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서인의 핵심 가문이었고 조선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씨 가문의 여자는 약하지 않다. 세상을 바로 보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며 필요하다면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평생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1651년 10살의 나이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세자는 훗날의 현종이었습니다. 효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미래였지요. 궁궐로 들어가는 날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실의 며느리가 되면 내 목소리를 잃게 될 것이다. 참고 견디고 침묵해야 한다. 그것이 왕실 여인의 운명이니라. 하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침묵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인 효종과 인선 왕후는 엄격하셨지만 나를 아꼈습니다. 명문가의 딸이었고 총명했으며 예법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이 뚜렷했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말했습니다. 현종은 때때로 당황했지만 나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1661년 가을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회상전의 가을 햇살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작고 붉은 얼굴, 힘차게 우는 울음소리. 내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이 언젠가 조선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나는 전율했습니다. 이름은 용상이라 하겠소. 시아버지 효종은 손자의 탄생을 무척 기뻐하시며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용의 상서로움. 그것이 내 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속 논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효종의 상을 치르는 동안 조정은 두 패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서인과 남인. 왕의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효종의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 겉으로는 단순한 예법의 문제였지만 그 안에는 권력의 향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서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현종은 남인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현종에게 물었습니다. 주상께서는 정녕 남인의 예론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전, 이것은 국가의 일이요. 내가 판단할 것이요. 하오나 주상, 이것은 단순한 예법의 문제가 아니옵니다. 이것은 효종대왕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이며 나아가 우리 아들의 왕위 계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옵니다. 그만하시오. 내전이 어찌 정사에 개입하려 하시오. 현종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인의 기년설이 채택되었고 서인은 몰락했습니다. 내 친정 역시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서인이 다시 일어설 날을 기다리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1674년 8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현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나는 32살이었고 아들은 겨우 13살이었습니다. 대비마마, 수렴청정을 하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나를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인산당의 대표적 인물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2차 예속 논쟁에서 내가 보인 태도를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정사에 지나치게 개입하십니다.
어린 주상이 친정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숙종은 14살의 나이로 수렴청정 없이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홀로 정치를 시작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렴청정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아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고 각오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지켜내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 아들을 지켜내겠다. 1675년 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임평대군의 세 아들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일명 삼복으로 불리는 이들은 효종과 현종의 총애를 받았고 궁궐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 주위에 종친의 세력이 커지면 언젠가 그것은 왕권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삼복 형제가 궁녀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김우명이 상소를 올렸고 나는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증거가 무엇이요? 대비마마의 묵고가 아니요? 남인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숙종마저 곤란해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회의가 한밤중에 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청 뒤에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였습니다. 대비마마. 신하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휘장 뒤에서 나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숙종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홍수의 변은 내간의 일이라 주상께서 알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어미가 직접 설명하고자 나온 것이옵니다. 수렴청정을 하지 않는 대비가 정청에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법도를 깨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는 왕실의 법도보다 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묵고로 결론났고 삼복 형제는 유배되었습니다. 아버지 김우명도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남인들의 증오는 극에 달했고 아버지는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다 결국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빈소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소서. 이 딸이 아버님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나이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1680년 나는 그 여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장씨, 역관 집안의 딸로 궁녀로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 왕후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 후 숙종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슬픔을 달래주는 이가 바로 장씨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왕이 궁녀를 가까이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장씨는 범상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나는 장씨를 불러 직접 대면했습니다. 내가 장씨냐? 대비마마께 문안드리옵니다. 장씨는 공손하게 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결코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주상께 총애를 받는다 하여 분수를 잊지 말라. 너는 궁녀이고 내 자리는 거기까지다. 대비마마의 분부 명심하겠나이다. 장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아니면 도전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장씨를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인경 왕후의 빈전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대비마마, 큰일이옵니다. 상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중전마마의 신주 앞에 저주의 물건이 발견되었나이다. 나는 달려갔습니다. 빈전 뒤편 구석진 곳에 작은 나무 인형이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인경 왕후의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놓았느냐? 그것이 장 씨의 처소에서 같은 종이가 발견되었다 하옵니다. 나는 장 씨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내 짓이냐? 대비마마 천만의 말씀이옵니다. 소인은 그런 적 없나이다. 거짓말 말라. 내 처소에서 증거가 나왔다. 그것은 누군가 소인을 모함하려는 것이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소인이 죽은 중전마마를 저주할 이유가 무엇이겠나이까? 장 씨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인격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장 씨가 그를 저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상께 아뢰겠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장 씨를 믿었습니다. 어머니, 장 씨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녀를 모함한 것입니다. 주상,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라 하나 누구든 그 종이를 장 씨의 처소에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숙종의 마음이 이미 장 씨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비마마, 소용조 씨가 갑자기 유산하였나이다. 소용조 씨는 숙종의 후궁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경사가 될 일이었는데 갑자기 유산을 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냐? 의원들이 조사한 바로는 낙태시키는 약초가 음식에 섞여 있었다 하옵니다. 무엇? 나는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음식을 준비한 것이 장 씨의 측근 나인이었던 것입니다. 대비마마, 분명 장 씨가 시킨 것이옵니다. 상궁이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장 씨는 다른 후궁이 아들을 낳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그 나인이 자백하였느냐? 아니옵니다. 끝까지 부인하다가 혀를 깨물고 자결하였나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장 씨는 또다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1681년 봄, 나는 우연히 숙종의 침전 근처를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너무 간섭하십니다. 주상께서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시지 않습니까? 장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야 그렇지만 숙종의 목소리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소인이 듣기로는 대비마마께서 홍수의 변 때 너무 과하게 나서셨다 하옵니다. 삼복 형제는 억울하게 유배당했고 청풍부원군께서도 그 일로 고통받으시다 돌아가셨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 씨가 숙종에게 나를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아파하는 아버지의 일을 들먹이며 그만하라. 숙종이 말을 막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진 후였습니다. 나는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비마마, 장 씨가 비밀리에 남인 대신들과 접촉하고 있다 하옵니다. 믿을 수 있는 상궁이 내게 보고했습니다. 무엇? 장 씨의 친정 오빠 장희재가 남인 대신 목내선 이세화 등과 자주 만나고 있으며 장 씨는 그들에게 궁중의 정보를 캐내어 전하고 있다 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궁녀의 총애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야심이었습니다. 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장 씨를 궁 밖으로 내보내라. 어머니, 숙종이 달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내게 화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장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주상 앉으시옵소서.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중전마마를 저주했고 소용조 씨를 해했으며 주상의 귀에 이 어미를 비방하는 말을 속삭였고 남인 대신들과 내통하고 있사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어도 이 어미는 알 수 있사옵니다. 주상, 저 여자는 단순히 총애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권력을 원하고 있사옵니다. 어머니는 과하십니다.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과하다고요? 주상,
이 어미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아십니까? 주상이 14살에 왕위에 오르던 날부터 이 어미는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사옵니다. 수렴청정도 못하게 막혔고 주상을 지키기 위해 홍수의 변을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어미가 주상을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았나이까?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정청에까지 나가고 온갖 비난을 받으며 그 모든 것을 견딘 것은 주상을 지키기 위함이었나이다. 어머니, 그런데 이제 주상께서는 그 여자의 말에 이 어미를 의심하십니까? 주상, 이 어미가 주상을 속일 이유가 무엇이겠나이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숙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오나 어머니, 장씨를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주상, 지금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언젠가 더 큰 화를 입을 것이옵니다. 이 어미를 믿으시옵소서. 숙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장씨는 궁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장씨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데비마마.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장씨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그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1681년 숙종은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2년 왕후 민씨, 외할아버지 송중길은 송시열과 함께 서인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명문가의 딸이었고 교양이 있었으며 왕비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마마, 주상과 잘 지내시옵소서. 나는 2년 왕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데비마마,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2년 왕후는 순종적이고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나는 만족했습니다. 이런 왕비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2년 왕후에게 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83년 가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숙종이 기질에 걸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숙종은 사경을 헤맸습니다. 주상, 나는 아들의 침전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의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무녀 막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데비마마, 주상께는 삼재가 있사옵니다. 주상의 쾌유를 위해서는 왕의 어머니께서 삿갓을 쓰고 호치마만 입은 채 물벌을 서셔야 하나이다. 무엇?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날, 나는 삿갓을 쓰고 호치마만 입은 채 뜰에 섰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내 몸에 쏟아졌습니다. 데비마마,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살아라. 제발 살아다오. 한 번, 두 번, 세 번. 물벼락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숙종의 병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독감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데비마마, 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치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683년 12월 5일 나는 알았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주상을 불러오너라.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숙종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주상.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아직 괜찮으실 것입니다. 주상, 들으시옵소서.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14살에 홀로 왕위에 올라 지금까지 잘 버텨온 나의 아들. 중전을 잘 보필하시옵소서.
인현 왕후는 훌륭한 왕비요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주상, 장씨를 조심하시옵소서. 저 여자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이를 불러라. 어이,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주상, 이 어미가 주상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어머니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항상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주상은 강한 왕이 되시옵소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마시옵고.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42년의 생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 장씨는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왕 대비 장렬 왕후가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1688년 장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의 경종입니다. 1689년 기사왕국이 일어났습니다.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장씨는 왕비가 되었고 인현 왕후는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5년 후인 1694년 갑술왕국으로 인현 왕후가 복위 되었고 장씨는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1701년 장씨는 인현 왕후를 저주한 혐의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명성왕후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극성스러운 어머니, 정치에 개입한 대비 법도를 어긴 왕후라고 평가합니다. 그 말들이 모두 사실입니다. 나는 조용한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적인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수렴청정을 하지 못했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아들을 지켰습니다. 홍수의 변으로 종친 세력을 견제했고 장씨를 궁 밖으로 내보내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고 정청에 나타나 왕실의 법도를 깨면서까지 아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목숨을 바쳐 아들을 살렸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내가 지나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비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4살의 어린 아들이 홀로 왕위에 올라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친 세력이 아들의 왕권을 위협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하들이 수렴청정을 막으며 아들을 홀로 내버려둘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의원들이 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싸웠습니다. 법도를 깨고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싸웠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나를 기록합니다. 명성왕후 김씨, 성격이 거칠고 정사에 개입하여 비난받았다. 하지만 그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는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숙종은 내가 죽은 후에도 46년간 재위하며 조선의 중흥을 이끌었습니다. 대동법을 전국에 확대했고 상평통보를 발행했고 북한산성을 쌓아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왕권을 지켰고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을 적절히 다루며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강한 왕,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왕, 조선을 지킬 수 있는 왕. 나는 명성왕후입니다. 불꽃처럼 살았고 불꽃처럼 사라진 한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빛나지 않아도 기억되지 않아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존재.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침묵하는 어머니, 아니면 싸우는 어머니. 나는 후자를 택했고 그것
그것이 내 운명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때로는 침묵보다 용기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 용기로 아들을 지켰고 그것이 내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명성왕후 김씨 1642-1684. 이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명성왕후는 수렴청정을 하지 않았으나 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비판받았지만 그것은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일부 각색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